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월요일 저녁이니까 진행해야죠.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해온 라이브 방송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날 오후 지금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금저축인데, 자,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반갑다고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질의응답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답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답변해 드리고 있고, 연금저축도 답변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보험, 퇴직연금, 종합적으로 연금에 대한 모든 거 지금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 제목은 연금저축으로 달아놨지만, 여러분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하고 상담하시려면 상담료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시면 무료로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은 이 연금부자들 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책을 몇 권 냈는데 부의 진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부자들 책을 작년에 개정판 출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책을 이야기를 다룬 거의 최초의 책이죠. 자, 그래서 연금박사 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상담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하나씩 봐가면서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연금저축 워낙에 문의가 많으셔가지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한 페이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처음에 없으시다가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는 분 있으시면 해주시고 다 문제 없이 다 되시는 거죠? 네. 잘 안 들리면 언제든지 안 들린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볼까요? 오늘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아직 채팅창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 들어오신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은숙님, 박사님,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잘 들린다고 확인해 주시니까. 이게 사실 영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시스템의 기계의 문제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벌써 월요일이네요, 그죠?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매주 월요일 뵙는데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방송 진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사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좀 피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진님, 오다인님, 안녕하세요. 다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속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연금박사 방송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연금의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어차피 내가 받을 연금인데 전문가가 돼서 최대한 많이 받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황명옥님, 보험으로 연금 선구자 완납했어요. 어떻게 받아야 좋은지요? 60세입니다. 연금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 전화해 오셔가지고 받는 방식 딱 보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으로 깔고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연금은 종신연금으로 깔고 가되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확정기간형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고, 종신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기간으로 받다가 다 소멸되면 안 되는 거니까. 터프준영님 반갑습니다. 라라리님 안녕하세요. 조선일님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네, 또 꾸준히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 부자들 연금 저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페이지 74페이지에 있는 연금저축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명훈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은숙님 연금저축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지 오늘 방송 잘 들어볼게요. 박영숙님 반갑습니다. 네. 자,
74페이지 책 연금 부자들 책 7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상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죠. 그래서 연간 400만 원,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서 올해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소득 있는 누구라면 누구든지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는데 그냥 사실 이 세액공제 환급 제도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 제도가 아니라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과세 이연 제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세금을 환급해 드렸다고 해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돌려드리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라는 거죠. 돌려드릴 때는 뭐 16.5%, 뭐 적으신 분들은 13.2%를 돌려받지만 나중에 낼 때는 3.3에서 5.5를 내니까 세율면에서 돌려받을 때는 훨씬 많이 돌려받고 낼 때는 3.3에서 5.5%만 내면 되는 거니까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세율도 낮아서 유리하고 내가 지금 내야 될 세금인데 지금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세액공제 제도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돌려받았다고 해서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뭐 율은 낮고 늦게 내는 거지만 늦게 내는 과세 이연, 늦춰주는 제도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연금저축은 올해 벌어들인 소득을 올해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위해 저축해두고 노후에 소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 과세하지 않고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실제 연금 타서 쓰게 되는 연금 수령시로 늦춰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이라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입 중에는 13.2에서 16.5%, 납입액에 13.2에서 16.5%를 환급받습니다. 100만 원 1년에 내신 분들은 13만 2천 원에서 16만 5천 원 환급받으시는 거지만 400만 원 내신 분들은 그 이상을 환급받겠죠. 노후에는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계속 나오죠? 환급받는 세율보다 납부하는 세율이 훨씬 낮으므로 실제 절세 효과도 클 뿐만 아니라 세금을 수십 년 후에 내게 되므로 기간 이익에 대한 그 기간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되어 환급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된다. 5년. 연금저축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최소 5년 이상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5년 이상 유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5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좌를 만들어두고 5년 동안만 기다리면 돼요. 의무적으로 불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5년만 지나면 돼요. 연금저축 상품에 따라 납입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중도의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만 경과하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가입하실 때 연금저축 보험회사에 가입하시거든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안 내면 실효가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연금저축 펀드, 증권사에 가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는 똑같은 상품입니다. 증권이나 은행이나 보험이나. 자, 그런데 증권사에 가입하시게 되면 납입 방법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도 되고 내기 싫으면 안 내면 됩니다. 1월 1일 날 다 내도 되고 12월 30일까지 기다렸다 마지막 날 내도 상관없어요. 안 내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서 5년만 지나면 나중에 연금을 탈 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로 할인해주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낸 돈이 없으니까 연금 받는 돈도 없겠지만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에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중도에 인출을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55세 이전이든 이후든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에 내신 돈 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거를 뭐 매달 연금으로 받으시든 아니면 일시불로 받든 뭐 해지하든 중도에 인출하든 55세 이전에 받든 이후에 받든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55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3.3에서 5.5% 연금 소득세율로 저율과세 하겠다는 거지. 그 이외의 모든 방법을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16.5% 기타 소득세를 내시게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법은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연금 저축이 나중에 뭐 인출이 안 된다, 해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연금 저축은 인출, 해지 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시면 법대로 세금을 낮게 드리는 거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하면 더 큰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연금 수령 이외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금액 전액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자, 물론 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세금을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내시는 거죠. 연금저축 가입하면서 세금 환급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간에 해지한다라도 내가 토해낼 세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데 규정을 안 지켜? 그럼 다시 토해내. 이거예요.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데 규정을 지켜? 그러면 세금을 낮게 해줄게. 돌려받은 금액이 없어? 그러면 네 맘대로 해.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다 낸 거잖아.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겁니다. 자, 남은을모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잘 시청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도 3전의 연금저축펀드, S&P 500, 나스닥 100, 미국 특급 100, 700만원 이제 매년 채우고 있습니다. 잘 시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금저축펀드에서 이렇게 ETF를 너무 많이 사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배수찬님 안녕하세요. 월요병을 잊게 만드는 연금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월요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월요병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은영님 나스닥 100, 최원무님 연금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연금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장애연금 받고 계시면 장애연금이 국민연금이니까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서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따른 불이익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끼리 이전이 가능한 겁니다. 가장 지금 많이 하시는 것이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증권사로 많이 옮기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옮기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옮겼을 때는 투자에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 내가 염두에 두고 그걸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때 옮기시는 것이 좋다. 그죠? 그리고 연금저축을 거의 마비를 완료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거의 무슨 뭐 받을 때가 되신 분도 계세요. 내일 모레 받을 거다. 근데 굳이 뭐 옮기실 필요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럼 나중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다이님 좋아요, 구독은 연금박사님께 큰 힘이 됩니다. 큰 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어오신 분 130명인데 아직 좋아요는 37명밖에 안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그리고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야 계속 제가 강의를 더 열심히 하니까요. 네. 박진홍님 연금 포트폴리오 추천 부탁드립니다. TDF도 같이 다뤄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끝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홍님 이렇게 자주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야 저 더 기쁘죠. 조은영님 연금저축 펀드로 S&P 500, 나스닥 100 매년 400만 원씩 적금 넣듯이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꾸준하게. 요즘 뭐 주가 떨어진다고 또 막 흔들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아까 첫 번째 5년 이상 가입하셔야 되고 두 번째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연금으로 수령하되 얼마를 수령하면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것인가? 그것이 어떤 분들은 10년으로 나눠받아야 된다. 10년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략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거고 그것이 크게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금 수령하면서 내가 3.3에서 5.5 55세 이후 뭐 너무 늦게 받지 않으신 경우는 5.5라고 할게요. 5.5%의 저율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셔야 돼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냥 뭐 내가 1억 사였으니까 1,000만 원씩 10번 받을게 이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도가. 자,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연금저축 한도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책에도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공식이 복잡해요. 뭐 11 빼기 연금 수령 연차분의 연금 계좌 평가액 곱하기 1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연금 계좌에 지금 5천만 원 들어있어요. 5천만 원. 근데 내가 지금 55세에 이제 연금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55세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예요. 1년 차. 나이가 56이면 2년 차입니다. 이거는 내가 60세, 70세 상관없어요. 그냥 55가 무조건 1이야. 자, 그러면 55세가 1년 차니까 분모가 11 빼기 1이에요. 11 빼기 1. 그러면 분모가 10이 됩니다. 10. 분자가 얼마냐면 현재 쌓여있는 금액 5천만 원.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500만 원이 되죠. 그럼 내가 올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 곱하기 1.2. 그래서 총 600만 원이 됩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쌓여 있는데 내가 600만 원 이내에서 수령하게 되면 5.5% 원천 징수하고 끝나요. 그런데 내가 올해 700만 원을 수령했어. 700만 원을. 연금저축으로. 그러면 600만 원까지는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5.5% 원천 징수하고 끝나지만 추가로 100만 원 한 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데 한 거잖아. 걔는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그런 내가 인출 안 하고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그냥 56세가 됐어요. 그럼 그때 처음 인출하니까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가 아니라 56세면 그냥 2년 차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11 빼기 2는 9예요. 분모는 9가 되고 분자는 5천만 원이 쌓여 있죠. 그러면 5천만 원을 9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약 한 550만 원 되겠죠. 곱하기 1.2 그러니까 한 650만 원 될 겁니다. 대략. 자, 첫 해에 안 찾았기 때문에 두 번째 찾을 수 있는 금액은 한 550만 원 정도로 조금 늘어났어요. 650만 원 정도. 자, 그럼 내가 5천만 원 쌓여 있는 것에서 650만 원 찾으시면 그 이하에서는 5.5% 원천 징수만 하고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과되는 금액을 내가 더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전부 다 16.5% 기타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산식을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가 65세까지 한 푼도 안 찾았어. 한 푼도.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65세는 5, 6, 7, 8, 9, 0, 1, 2, 3, 4. 64세가 되면 연금 수령 연차가 이미 10이 돼요. 10. 10 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10이에요. 자, 그럼 공식에 보면 11 빼기 10은 1이에요. 1. 그럼 분모가 1이 되고 뭐 하나도 안 찾았으니까 그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분자는 5천이 돼요. 그러면 5천만 원 나누기 1은 5천이에요. 곱하기 1.2는 6천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64세가 되면 연금저축에 있는 금액을 전액을 다 찾아도 돼요. 64세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내가 10년간 나눠받아야지 이럴 생각 하실 필요 없이 64세가 되면 연금저축에 있는 금액을 다 찾아도 전부 다 5.5%만 세금을 낸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연금저축 수령하는 산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무조건 10년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55세에 개시해도 10년이고 60세에 개시해도 10년을 받아야 되고 70세에 개시해도 10년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64세가 넘어가시게 되면 전액 다 찾아도 됩니다. 그래도 5.5% 원천 징수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항이 뭐야? 연금 저축을 받으실 때 연간 1200만 원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 5.5% 원천 징수한 다음에 1200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해서 다시 세금을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1200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나눠받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64세,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1200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있는 금액을 다 찾아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해되시죠? 자, 베스차님, 10억의 목돈을 들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가 빨리 죽기 바라고 월 500만 원 나오는 연금을 받으시면 자식이 오래 살길 바란다. 이거 뭐 연금부자들 나오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채님, 좋아요 먼저 누르고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퇴직인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시 수령해서 직접 투자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되는데, 당연히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으시죠. 물론 근데 내가 연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또 연금 많이 받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이미 충분한데 뭘 또 연금 받겠어요. 이거는 그냥 일시금 찾아가지고 다른 거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연금이 좋으냐 투자가 좋으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연금 소득이 평생 보장돼 있으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돈 가지고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하다. 특히 연금으로 직접 투자하시는 건 개인적으로 100%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가 수익이 좋건 안 좋건 관계없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데일리로 단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지영님 반갑습니다. 안쫄리나님 연금저축 2년차 매년 1,800만 원 납입 입금했어요. 세액공제 2년 받았고 초과 납입한 2년분 2,800원 만 원은 중도 인출 세금 없이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1,800만 원인데 지금 3,600을 내셨고요. 그 중에서 3,600에서 8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으셨고 2,800은 그냥 추가납입이 됐어요. 이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미 다 세금을 낸 돈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800만 원에서 발생한 수익이잖아요. 수익. 걔네들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명호님 조금 늦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행복님 5% 달리 연금보험 연금저축이 있는데 추가 납입이 나을까요? 그 돈 모았다가 차후에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나을까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연금 개시 전날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연금 개시가 1년 후에 된다. 그러면 1년 후에 빨리 하셔야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그 여윳돈으로 전제할 수 있는 투자라든가 연금에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연금저축에 할까, 5% 최저보증 연금에 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안정적인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5% 최저보증이 나은 것이고요. 공격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 잘 보시면 됩니다. 박주환님? 해외에서도 보시는 분이 지금 저한테 또 카톡 주셨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금박사 시청해주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문자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젤리아님 30대 초반 청년인 아들, 딸은 어떤 연금저축하는 게 좋은가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저축 구분하면서. 제이슈엠님, 비과세연금보다 연금저축 펀드가 좋은가요? 네,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 펀드는 지금 세금을 돌려받지만 나중에 세금을 토해내셔야 되는 과세 이연 상품이죠. 물론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저축 펀드 하시는 게 좋고요. 비과세연금보험은 지금 내시면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비과세연금보험과 또 연금저축을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판단은 사실상 딱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 또 그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되죠. 소득이 있냐 없냐, 소득이 얼마가 있냐.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셔서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서 세액공제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사실 주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가입해봐야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신고된 소득이 적거나 소득 자체가 적어서 연말정산 해보니까 결정세액이 0이 나오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 올 2월 달에 하신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보시면 쭉 내가 소득이 얼마, 그 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얼마, 뭐 기본공제 얼마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시면 결정세액이 0이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은 안 그래도 소득의 공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게 없으신 분들이세요. 세금 내는 게 없는데 이분들이 연금저축을 또 추가로 가입하셔 봐야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뭐 세금을 내야 돌려받지. 낸 세금도 없는데 연금저축 가입하면 66만 원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만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이 환급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원천징수 영수 중에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봐야 된다. 서현웅님, 부부가 연금 수령 시 각각 1,200만 원까지 수령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각각입니다. 각각. 자, 김가연님,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최저율 3.25이고요. 기본납 10만 원, 추납 20만 원으로 20년 납 들고 있는데 지금 7년 차입니다. 그냥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추가납이 멈춘 적이 있어서 현재 1,000만 원 더 넣을 수 있는데 복리효과를 많이 보려면 추가납이 1,000만 원 하루라도 빨리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만기 전에 납부해도 별 차이가 없나요? 종신보험에 추가납입 하시는 것은 낸 기간으로부터 지금 추가납입 3.25 최저 보증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늦게 하시면 이자가 없죠. 적죠. 빨리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고 기본보험료 10만 원은 사망보장에 쓰이는 것이고 추가납입 하시는 것에 대해서 3.25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시면 추가납입해서 환급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10만 원짜리 기본보험과 20만 원짜리 추가납입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10만 원은 사망보장이고 20만 원은 저축이라는 거죠. 그걸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 구분하지 않고 한 박스에서 혼동해버리면 사실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도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만 수루님 반갑습니다. 실버 버튼 잘 보이시죠? 네. 가자님, 주부는 뭐가 좋을까요? 주부는 사실 임의가입 좀 많이 하시는데 그 가정 상황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주부도. 왜냐면 나중에 유족연금 중복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금저축 소득이 없으시니까 안 하시죠. 퇴직금 사실 뭐 준비 못 하시는 경우 많죠. 주부가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결국은 비과세 연금 밖에는 크게 메리트 있는 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안쫄리나님, 7살 아이 2천만 원 일반 계좌로 주식 증여했고 아이 명의 연금저축 계좌로 매달 10만 원씩 제가 입금해주면 추가 증여가 되는 거죠. 2천만 원 일반 계좌로 주식 증여했고 아이 명의 연금저축 계좌로 매달 10만 원씩 제가 입금해주면 추가 증여가 당연히 되는 거죠. 세금 내야 되는 거죠. 뭐 정상적으로 방송에서는 세금 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연금저축 계좌 어떤 상품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여신고 하시는 게 좋은데 뭐 1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국민연금 10만 원 이미 가입했는데 금액을 더 늘리면 좋을까요? 연금저축 없습니다. 가자님이 만약에 주부신데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봐야 됩니다. 남편의 금액이 큰지 적은지를 봐서 남편의 금액이 국민연금이 크다면 사실 가자님이 주부시라면 본인 국민연금 받을 일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을 좀 분석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가연님 감사합니다. 가자님, 좋은여행님, 노후를 위해 공제회도 일부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공제회라는 것이 어디시죠? 뭐 과학기술 공제, 무슨 뭐 그다음에 뭐 공무원 공제, 뭐 다 있으시죠? 사학 공제. 그런 공제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공제회도 일종의 보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서 금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어떻게 받는지도 한번 방식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수차님. 연금 가입은 연금 박사님한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으면 있고요. 박사님이 모시러 올 겁니다. 네, 여기 저희 사무실 지금 강변역 그 고속터미널, 동서울 고속터미널 앞에 테크노마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뭐 심심하시면 언제든지 들르셔도 좋습니다. 네, 벌써 이제 해가 졌네요. 네. 손창규님 안녕하세요. 50대 중반 개인연금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까요? 프리랜서랑 IRP가 안 되네요. 네. 일단 연금저축 400만 원, 50세 이상이시니까 600만 원 세액공제 가시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잘 판단해 보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연금까지 가능하니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쫄리나님, 국민연금 추납 중인데요. 중간에 목돈 생길 때 중도상환처럼 납입하는 거 가능한가요? 네. 추납 중이신 분들은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만 내실 수 있어요. 중간에 목돈 생기면 더 못 냅니다. 과거에 안 낸 걸 내게 해주는 것이지 더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매달 내시는 방법 말고는. 국민연금은. 자, 이렇게 좀 답변해드렸는데 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이 연금저축 받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5.5% 원천징수하고 얼마까지 더 세금을 내는가에 대한 한도, 그걸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실 이건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특히 연금 박사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연금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오셔가지고 상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담하셔도 될 정도, 그죠? 그런 분들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연금저축 상품 무엇이 좋을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연금저축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연금보험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내가 가입한 게 연금저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가입하신 서류, 보험증권이든 뭐 서류든 간에 그 서류에 연금저축이라고 써 있으면 걔는 연금저축입니다. 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야. 네, 아니겠죠? 네, 그냥 연금저축 네 글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걔는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 연금 신탁으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로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보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 이렇게 다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연금저축은 시작된 시기가 94년이거든요. 199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노후 준비 좀 해라. 아이고, 소음이 생겼나? 노후 준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노후 준비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외인 연금저축은 납입이 뭐 연간?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8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그 납입액의 40%, 한 72만 원이죠. 그거를 소득공제해주고 연금 탈 때 비과세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바뀐 것이 이제 그 전까지는 연금 탈 때 비과세였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비과세해주는 게 그러니까 연금 낼 때, 납입할 때 세금 환급해주고 나중에 연금 탈 때 저율과세하는,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면서 연금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회사가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판매할 수 있고, 증권도 판매할 수 있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판매할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거죠. 초기에는 어쨌든 은행하고 보험사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또 일부가 연금 신탁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연금 신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전하게 운영하고 원금 보장을 해주려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안 나와서 실제로 연금저축 상품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탁 상품들 보면은요, 뭐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게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었고요. 여러 가지 또 비용들도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수익률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연금저축을 가지고 첫 번째, 어디에 가입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나는 그냥 원금의 아주 낮은 이자만 받겠다. 그러면 연금 신탁이나 연금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 신탁은 아마 2019년부터인가요? 판매 중지가 돼서 거의 가입 이제 안 돼요. 자, 그래서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거의 그러신 분이 없죠. 요즘은 다 어디서 하냐면 전부 다 증권사 가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가서 연금저축 펀드 가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라고 말씀드리면, 나는 뭔가 펀드는 위험하다고 하고 투자는 싫은데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지레 겁먹고 나는 증권사는 안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연금저축 상품은 제가 아무리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 보험사 상품보다 증권사 상품이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왜 그러냐면 일단 운용 자체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공시이율 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연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긴 하나 사업비 공제하고 뭐 이런 거 따지고 나면 사실 원금 되는데 7년 이상 걸려요. 그럼 열심히 내가 부어가지고 7년 돼서 원금 되고, 물론 세액공제 환급은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 안정적으로 갔긴 했지만 실제 수익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증권사는요, 증권사에 간다고 내가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살지, 채권형 펀드를 살지, ETF를 살지, 아니면 그냥 CMA에 둘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고, 비율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투자는 싫다. 그러면 그냥 채권형 펀드나 CMA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채권형 펀드 중심으로 가도 되고, 조금 주식을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로 가게 되고, 나는 또 공격적으로 내가 정말 핸들링 해보고 싶고 거래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 ETF도 살 수 있습니다. ETF는 주식 종목, 이 인덱스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내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공격적이시든 안정적이시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내가 결정할 수 없이 무조건 안정적인 걸로 가야 되지만 증권사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납입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납입 방법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야 됩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하게 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다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안 내면 실효가 되고, 한 달 안 내면 연체가 되고, 두 달 안 내면 실효가 되고, 세 달 안 내면 해약이 되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금저축 가입하는 목적이 세금 환급을 받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인데, 내가 한 3년간 내다가 직장을 그만뒀어. 한 1년 쉬었어요. 그럼 올해 1년 동안은 내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세금을 환급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올해는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험사 상품은 무조건 내야 돼요. 소득이 있든 없든 가입하는 그날로부터 만기일까지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사 상품은 그렇지 않아요. 납입이 자유예요.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매달 10만 원씩 내도 되고 매달 30만 원씩 내도 되고 1월 1일 날 다 내도 되고 11월 30일 날 다 내도 되고 그냥 100만 원 내도 되고 400만 원 내도 되고 당신이 1년 동안 넣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진짜 회사를 그만둬가지고 1년간 휴직을 했다. 그럼 올해 안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 없이 올해는 안 내고 내년에 다시 취직하면 다시 내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금저축 펀드가 연금저축 보험 상품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금저축에 대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은행, 증권, 보험사 상품들이 다 있지만 사실상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증권사를 가셔도 상관없어요. 증권사 가셔도 똑같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은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내가 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다.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이 납입 중이건 만기가 됐건 만기 이후이건 관계없이 연금저축은 그대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나는 증권사로 이전할게. 그럼 바로 이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험사는 가실 필요 없어요. 넘어가는 증권사로 가셔서 내가 보험사에 있는 연금저축을 이전해 주세요 라고 사인 하나만 하고 오시면 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이전돼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운용할 것인가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결국 넘겨오는 데는 어렵지 않다. 그죠? 그리고 넘어올 때 실제 거기 쌓여있는 적립금, 그리고 적립금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초기에 1년차, 2년차에 넘어오신 분들은 환급금이 작지만 7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환급금과 적립금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럼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에 가서 해지 환급금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얘네들은 실제 쌓여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해지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아까 왜 일찍 해지하면 뭐 붙는다 그랬죠? 16.5% 기타 소득세 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에 16.5%인 거의 한 500만 원을 공제하고 2,500만 원밖에 해지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는 얘를 해지할 게 아니라 얘를 옮길 건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얘가 해지할 건지 옮길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고객은 뭐라고 물어봐? 제가 이거를 해지하면 얼마인가요? 환급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실제 쌓여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 얘를 해지했을 때 세금 토해내는 것까지 합쳐져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전하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3천만 원이 넘어온 줄 알았는데 이전하는 순간 해지원금이 넘어온대. 연금 박사님이 그랬어. 근데 보니까 넘어가려도 보니까 2,500만 원밖에 못 넘어와. 넘기는 순간 500만 원 손해보네. 어떡하지? 넘기지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전은 3천만 원 그대로 넘어옵니다. 아시겠죠? 왜? 연금저축 이전 제도는 국가에서 허락한 제도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 기간도 그대로 소급 인정이 되고요. 현재 쌓여있는 금액 그대로 이전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해지 환급금인데 그 해지 환급금이 세금을 토해내는 해지 환급금이 아니고 세금 토해내기 전 해지 환급금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연금저축 이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연금저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전 절차 다 안내해드리고 요즘 뭐 증권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돼. 모바일로 싹싹싹 하면은 그냥 다 끝나요. 그냥. 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님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우선주 954, 1000주 가까이 모으셨네. 네, 배당 나오시면 재투자해서 주식수익 늘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죠. 네, 이주영님 삼성전자 관련 답답합니다. 할 말 있나요? 할 말 많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 사라 그랬나요, 제가? 저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라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저는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영상을 좀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3년 전, 2019년부터 쭉 강의하면서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걸 가지고 내가 가격을 가지고 싸게 사서 단타를 해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그런 분들을 절대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치우쳐 있는 기형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가장 우량주, 대한민국의 운명과 같이 가고 있는 우량주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 살 때 가격을 보고 사지 말고 나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주주가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5년, 10년, 20년 후에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안 올라도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동산 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살 때. 뭐 어차피 전세 얹어서 사면 내 돈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가 사서 월세 받으면 월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월세를 보고 샀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더 좋은 거지.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이걸 집값이 올라야 되겠다 투기 목적으로 사시면 어떻게 돼요? 안 오르면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식을 투자하냐 안 투자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혹시 투자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꼭 읽으셔야 될 책 뭐죠? 부의 진리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을 읽어야 주식에 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왜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올까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 좀 답답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답답하면 들어오면 안 돼. 왜 들어온 거야? 왜? 이거 답답하려면 삼성전자가 지난 20년, 30년간 그죠? 그때 100원짜리, 200원짜리 주식이 지금 7만 원, 8만 원까지 온 건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왔겠어요? 이렇게 안 왔어요. 이러고 왔다는 거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걸 싫으면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거를 버틸 수 있으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이렇게 하다가 이거까지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뭐 100년 걸리면 어때요? 내가 안 쓰고 자식한테 주고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들이 돈 벌더라.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댓글 볼까요? 네, 다 반갑습니다. 박성수님, 주식사는 노준별 걱정 없으시고요. 네. 이주영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 주식 안 권해요. 주식 안 권해요. 주주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주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일 그대와 50대도 연금저축 가입할 수 있나요? 너무 늦었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1차 목적이기 때문에 70세, 80세에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가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늦은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냥 세액공제 받겠다는 목적으로 평생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랑이엄스님 IRP도 가능하고요. 이익권님 납입금액 400인데 270밖에 안 준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연금이 좀 적으실 수 있겠네요. 그죠? 박성수님 직장인들 연금 포트폴리오는 연금펀드 400, IRP 300, 배당주는 우량주, 퇴직금 DC형. 정답 빙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훈님 연금기 실로부터 연금 수령액의 50% 건보료 폭탄 맞는다네요. 네. 2022년 7월부터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합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국민연금 얘기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시는 분들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돼서 보험료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뭐 폭탄 아니고요. 예. 지금 30%인데 50%를 좀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폭탄은 사실 부동산이 폭탄이지. 부동산 건보료가. 연금 가지고는 폭탄 정도는 아니죠, 사실. 연금은 그냥 무슨 이렇게 때리는 정도지. 폭탄은 부동산이 폭탄이지. 일가구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폭탄이고. 네. 고혜라님, 개인연금 오래 살 건데요. 종신형이 아닌 10년 확정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신형이 나은가요? 종신형을 받을지 10년 확정을 받을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연금 수령액이 종신연금액이 얼마가 깔려 있느냐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종신연금액이 충분하신 분들은 10년 확정으로 받아서 빨리 쓰시면 되는 거지만 종신연금 자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 종신연금으로 깔고 가야죠. 네. 베스타님, 이주영님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은님, 은행이자도 역시나 예전은 1,000만 원 미만이면 건보료 과세가 안 됐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자소득도 연금액 50%에다가 또 가금도 하네요. 어떻게 사나 걱정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만간 영상 하나 올릴 예정인데 정부 탓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 과세 제도를 보면 20년 전, 30년 전 과세 제도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소득세를 보시면 소득세가 1200까지는 6%, 4600까지는 15%, 그다음에 8800까지는 24%, 8800 초과하게 되면 36%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1억 넘으신 분들은 거의 40%대 소득세율을 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근데 20년 전에도 이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20년 전에는 연봉 1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조금 대기업에 오래 다니면 연봉 1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최소 2~3배에서 많게는 5배, 10배씩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 1억과 지금 1억이 같지가 않은데 지금은 세율을 올려서 옛날과 똑같이 1200만 원 6%, 4600만 원 15% 이게 아니라 지금은 3천만 원까지 6%, 8천만 원까지는 15%, 1억 5천만 원까지는 24%. 그 이상은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율도 같이 구간도 따라 올라가줘야지 소득을 번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세율은 그대로 구간이 정해져 있고 급여는 계속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져. 그러니까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거 국가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잖아, 얘들이. 왜 안 바꿔? 가만히 놔두면 세금 많이 고치는데 그걸 왜 바꾸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착하니까 세금 내란 대로 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 구간도 상향 조정해줘야 된다. 라는 걸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천공항 가서 면세점 갈 때 면세점 지금 얼마지? 400불, 600불인가? 네. 60만 원, 600불이면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그게. 20년 전에 나갈 때도 600불이었는데 지금도 600불이에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소득이 다른데. 그러면 면세 한도를 더 높여줘야지. 600불을 한 6,000불로 올려주는가. 소득이 늘어났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상속세 마찬가지, 상속세. 상속세도 20년에도 30억 이상이면 50%였어요. 그때는 3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30억 가진 사람이 널렸어. 그러면 그걸 올려줘야 이게 더 내고 덜 내고가 아니라 세상이 점점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세율 구간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 게 맞는데 물가는 상승하고 소득은 상승하고 있는데 세율은 그대로야. 오히려 더 강화해. 그러니까 이 과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세금 자체를 걷어서 잘 쓰면 이런 얘기 안 해. 세금을 내는 게 불만이 아니야. 세금을 걷었으면 그걸 가지고 국가와 사회, 국민을 위해서 잘 써야지. 근데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엉망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금 내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낭염수님 진작 보고 아들 주었어요. 결국 늙어 죽기까지 사대보험 보장되는 직장에 직방 들고 건강직장 업을 사는 소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윤마님 잘 들어주시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설명. 아휴,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박사님 사적보험 모두래요, 진짜요? 사적연금 모두라고 합니다. 사적연금. 사실 제가 알기로도 사적연금 중에서도 그 연금저축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강보험에 합산 안 된다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계속 바뀌다니까. 예, 연금저축을 은행에서 가입하셨는데, 이제 뭐 거의 수령 시기가 다가왔네요. 그러면, 투자성이 아주 공격적이지 않으시고, 또 바로 수령하셔도 된다면 증권사를 옮기실 필요 없이 그냥, 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입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진랑님, 정년퇴직 1년 남긴 직장인입니다.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연금박사, 방송 들으시면 이제 퇴직하면 나서 내가 노후연금 어떻게 설계되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일님 감사하고요. 조선일님. 박성수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401k 연금 퇴직연금은 불가능하겠죠. 네. 미국처럼 401k 퇴직연금을 만들면 좋을 텐데, 401k가 개인도 불입하고, 또, 회사도 불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점차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401k가 사실 좋은 거는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401k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로건방님, 면세 범위 600불 7년, 8년밖에 안 됩니다. 수십 년 안 됩니다. 그게 400에서 600불로 올라간 거죠. 400에서 600불로. 그게 그거라는 거죠. 400에서 4,000을 올렸어야지. 그죠? 네. 고우님, 박사님처럼 모든 글 답해주시는 분은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많은 글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김민경님, 40살인데요. 어디에 가입해야 좋을까요? 네,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 계신지 다 봐야 되니까 우리 김민경님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50분이 지나 버렸어.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빠른데 뭐 이해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어차피 말이 빠르지만 복잡한 내용을 막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또 계속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은혜님, 주부는 비과세 연금이 좋다고 하셨는데 예전 직장 다닐 때 넣었던 IRP 연금저축과 증권사 국내 펀드가 10%대 수익뿐이 안 났더라고요. 추가로 계속 연금을 넣는다면 증권사보다 비과세 연금보험이 좋나요? 수익률 등 좋은 상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성향, 내가 장기적으로 묻어두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만 사실 나는 흔들리는 거 싫고 그랬을 때 오히려 그냥 긴장만 되고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최저보증연금이 현재 5%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비과세 연금보험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상담을 해보고 나서 그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뭐가 좋아요 라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일단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서울시 광진구 여기 어디니? 광장동인가? 예. 네.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옆에 강변역 테크노마트 1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도 상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1800-3624 상담센터로 전화하시게 되면 궁금한 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 방송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연금에 대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다. 그냥 뭐 금융회사에서 자기네 회사 상품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일반적인 그 은퇴를 앞두신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기초연금은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어떤 게 좋은지, 연금저축은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주택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지금도 뭐 투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종합적으로 내 노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걸 종합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자,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빨리 나오시기를, 더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은혜님 감사하고요. 고훈님, 박사님, 저 은행에 ISA 상품에 여유자금 넣어뒀는데 이것은 비과세가 맞나요? 건보료도 과세되지 않는지요? ISA 상품에 넣으시게 되면 이제 뭐 비과세되는 조건이 있고 저율과세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비과세 되는 것이면 건보료에 합산되지 않겠지만 저율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보료에 합산될 겁니다. 자, 그죠? 네, 망고킹고님, 연금 수령 시 10년, 20년, 30년 정하더라고요.
몇 년 기준이 좋을까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라면 늦춰 받으시는 게 좋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이라면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서현웅님, 부부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인 비과세연금, 연금주식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대 수령한 가능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뭐지? 최대 수령 가능한 연금은 많이 내시면 많이 받는 거죠. 예, 그 내용 금액은 개인연금은 최대 수령 가능한 연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내시는 만큼 받는 겁니다. 근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뭐 납입을 얼마 하셨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교수님, 박사님은 왜 의대는 안 갔나요? 의사하면 잘 어울리겠는데. 저는 제가 수학, 과학 이런 데 재질이 없어가지고 의대를 못 갔고요. 사실 제일 후회하는 거는 목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가끔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에게 또 이렇게 중요성을 이렇게 또 알려드리는 그런 걸 가끔씩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경우는 있지만, 네, 뭐 목사님들은 워낙에 저보다 신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목사님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저런 걸 생각해봤어. 강남의 일타 강사. 그래서 그냥 내가 경영학과 이런 거 안 가고 그냥 뭐 역사나 아니면 뭐 영어나 아니면 국어나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강남에서 과외를 해서 애들 좀 성적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소문나가지고 서울대 많이 보는 강사라고 소문나가지고 일타 강사를 해서 뭐 그죠? 예, 버스에 보면은 뭐 무슨 학원 일타 강사 그분이 오셨다 막 그러면서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게 뭐 저만 뭐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해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의 은퇴 준비를 앞두고 계신 대부분의 4050, 60 세대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제가 이 세상 사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김현우님, 미래 연금이 고갈된단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뭐, 그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사실이죠. 팩트예요. 고갈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에 어떻게 국민연금을 유지할 것인가, 제도를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정부에서 하실 일인 거죠. 네. 사범대학 가시지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이런 걸 말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고민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그런 걸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갔어요. 점수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갔던 과가 경영학과. 경영학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대학교 4년 동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놀고, 예, 그리고 취직할 때 되니까 이제 뭐 어디가 좋냐 그랬더니 금융업계가 좋대. 금융업계 연봉을 많이 준대. 그래가지고 금융업계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일들이에요. 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주어진 분야, 제가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를 찾은 거죠. 네, 박사님은 지금 이 모습이 최고로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는 우리나라 최고 박사님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박사학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학력 위주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뭐 석사도 없고 학사. 다만 연금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책도 쓰고 다 이거 제가 쓴 책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책 한 권 쓰는 게 논문 한 권 쓰는 거 똑같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이비행기님 감사하고. 김기현님, 개인연금 많이 들면 나중에 기초연금 받는데 공제가 안 돼 기초연금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연금으로 받든 집으로 있든 주식으로 있든 뭐로 있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평가해서 기초연금 주고 안 주고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주식에 있건 통장에 있건 부동산에 있건 어차피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아요. 아시겠죠? 네. 김미경님 감사드리고요. SJK님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월 33만원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IRP 추가 납입할지 간편하게 연 1,800만원 못하지만 추가 납입하는 게 나을지요. 네. IRP는 30%가 채권이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키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요즘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는 채권량이 또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채권 30%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액공제가 필요하시다면 700만 원까지 내십시오. 30% 채권 한다고 해가지고 투자 수익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이 왔을 때 방어해주는 부분도 있다. 김현우님, 박사님께서 현재 20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엊그제 올린 영상에서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올렸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지금 20대의 가장 큰 문제, 지난 5년간 우리 사회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코인도 막 하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젊은이들이 자본소득으로 돈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번다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형태인데 지금 최근 2, 3년간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관계없이 그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전 국민으로 하여금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돈으로 돈 벌 수 있는데 뭐하러 내가 열심히 일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걸 은퇴하신 분들이 다 이제 평생 일하고 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 20대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 20대가. 20대는 열심히 일해서 실력을 쌓아야 될 때예요. 공부해야 되고 실력을 쌓아서 내 평생에 먹고 살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 세대가 20대예요. 근데 그 20, 30대가 기술 쌓을 생각, 실력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얘네들이 지금 주식 코인으로 돈으로 돈 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주식 코인은 기술이 아닙니다. 도박이지. 맞추는 건 그냥 확률 게임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돈으로 돈 벌 생각만 하는 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20, 30대들이 기술이 부족하고 실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40, 50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기술 없고 실력 없는 애들이 널려 있고 다 그들이 돈으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야. 돈놀이 할 생각만.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있으면서 노동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자본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래는 정상적인데 지금은 노동소득은 저리 가라, 자본소득으로만 먹고 살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이 빠진 시대는 돈만 가지고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항상 질랑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요. 연금저축 수익금과 세금 혜택 금액을 연금받을 때 1,200만 원 넘을 때 종합소득 세금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수익금 수령 시 연금 편성 가능하죠. 네. 일단 연금저축 받으실 때 연간 1,200만 원 넘으시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되는 것이고요. 그때는 세금 구간은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간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 적용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율은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까지는 몇 프로. 물론 거기서 이제 공제 부분이 받으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런 세율표를 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퇴직연금에서 수익금 수령 시에도 연금저축과 합산합니다. 퇴직금 원금은 뺍니다. 아시겠죠? 네, 퇴직금 원금은 빼고 퇴직금 연금 수령 시. 근데 인출되는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마 연관되지는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원래 1시간 넘기면 안 되는데, 네. 네. 머니메이커님, 요새 2030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고 도박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네. 투자를 하든 도박을 하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공부할 시간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실력을 쌓을 시간에 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본 위주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로 회귀되고 종이화폐는 종말을 구할 거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제가 이 부분까지는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저도 집에 가야죠. 이제 그래서 네. 이 밤늦은 시간에 계속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향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 어디까지 지금 드린 방송 내용은 다 저의 생각이니까, 저희 생각하고 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뭐 일단 어떤 정파적인 특성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됐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셔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한 명씩 데리고 오세요. 한 명씩 전도하셔야 되니까 데리고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지. 안녕히 가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